길거리 음식은 늘 끼니와 사연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려 먹을 시간도, 식당에 앉아 있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 그래서 길거리 음식은 단순히 싸고 빠른 음식이 아니라 도시가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하루가 녹아있는 생활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포장마차에서 푸드트럭까지 길거리 음식이 어떻게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서서 먹어본 그 한 입이 사실은 시대의 속도, 계급의 경계, 규제와 자유, 그리고 도시의 온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길거리 음식이 가장 강력하게 번성하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몰리는 곳, 그리고 일의 리듬이 촘촘한 곳입니다. 시장, 항구, 역전, 공사장, 공장 앞. 집에서 멀리 나온 사람들은 배를 채워야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이때 길거리 음식은 인프라처럼 작동합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개인의 부엌은 멀어지고 공동의 길목에서 파는 한 그릇이 생활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은 도시화의 그림자이자 빛입니다. 정식제도 밖에서 생겨났지만 제도가 커버하지 못한 빈틈을 메웁니다. 길거리 음식은 종종 가난의 상징으로만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노동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노동자에게 따뜻한 국물 한 컵, 기름에 지글거리는 전, 빨리 삼킬 수 있는 면과 빵은 칼로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음식을 사는 행위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나는 오늘도 버틴다는 확인입니다. 또 길거리 음식을 파는 사람에게는 생계의 기술이자 도시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됩니다.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지, 어떤 가격이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향이 사람을 멈추게 하는지. 길거리 장사는 시장의 가장 즉각적인 언어로 사회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길거리 음식이 늘 환영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 음식이 커질수록 따라오는 것은 규제입니다. 위생, 안전, 교통, 소음, 미관. 도시 행정은 길거리 음식을 정리하려고 하고 길거리 음식은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 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길거리 음식이란 결국 공공공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거리는 지나가기만 하는 곳입니까? 잠시 머물러 먹고 쉬는 곳입니까? 포장마차가 늘어선 밤거리는 도시가 숨을 쉬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지저분한 풍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의 역사는 맛의 역사가 아니라 공공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장마차라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천막 아래 불빛, 김이 오르는 냄비, 좁은 의자, 옆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들리는 거리의 식탁. 포장마차는 집 밖에 부엌이면서 집 밖의 거실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먹는 구조는 도시의 고독을 잠시 누그러뜨립니다. 동시에 포장마차는 불안정한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였습니다. 큰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장사 시간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는 경제가 흔들릴 때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실업을 만들고 실업은 거리의 장사를 늘립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상권이 정리되면 포장마차는 추억이 되거나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길거리 음식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문화의 이동을 싣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이주민이 늘어나는 도시에서 길거리 음식은 가장 먼저 새로운 맛을 소개합니다. 정식 식당을 차리기 전에 먼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합니다. 향신료의 냄새는 때로 낯설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사람을 설득합니다. 한 입만 먹어보면 이해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은 다문화 사회에서 충돌보다 접촉을 먼저 만들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푸드트럭이 등장하면서 길거리 음식은 새로운 얼굴을 갖습니다. 바퀴 달린 주방, 이동하는 가게,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모이는 손님. 푸드트럭은 길거리 음식의 전통을 이어받지만 동시에 도시의 규칙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허가와 라이선스, 지정된 구역, 위생 기준, 브랜드 디자인.
예전에 길거리 음식이 생존의 경제였다면 푸드트럭은 종종 기획된 취향의 경제가 됩니다. 메뉴는 이야기로 포장되고 트럭은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 되며 길거리 음식은 경험으로 판매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시대의 변화를 봅니다. 도시가 단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간에서 소비와 취향을 연출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어도 길거리 음식의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언제나 도시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야근이 늘면 늦은 밤 메뉴가 강해지고 1인 가구가 늘면 한 손에 들 수 있는 음식이 늘며 배달 문화가 커지면 거리에서 먹는 방식이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의 사회학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도시가 사람에게 어떤 리듬을 강요할 때 사람들은 그 리듬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즐기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푸드트럭까지의 변화는 단순히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공공공간을 둘러싼 규제와 자유의 균형, 불안정 노동과 자영업의 현실, 이주와 문화의 접촉, 그리고 취향 소비의 시대가 겹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정확하게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무심코 집어든 한 입은 그 도시의 경제와 관계와 규칙을 함께 삼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길거리 음식을 드실 때 맛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도시의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